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대통령의 목소리로 분명히 들었는데 오늘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당에 그냥 이미 정해진 얘기. 분명한 건 그때 혹은 지금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2번 본 게 전부라고 했다가 거짓 해명이 드러났고 경선 과정에서 끊었다고 했다가 녹취가 드러나면서 곤경에 처하기도 했었죠. 그래서인지 이번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슨 공천 얘기가 며칠 전에 제가 어디 일산에 행사 가는 데면 났길래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대통령 본인의 공천 개입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네, 김정희 의원님. 대통령의 과거 육성과 오늘 기자회견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한쪽은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 육성을 들었던 대다수 국민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씩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국민들 이러실 것 같아요. 토달지 말고 특검 받고 사과하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대통령이. 이런 얘기 다 하시지 않겠어요 지금? 예. 아니 모두가 육성으로 들었는데도 그걸 지금 부인하고 심지어 공관위원장 재보궐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걸 엊그제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대통령은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아무 관심이 없었다. 지금 그걸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육성에 나온 거는 다 알고 김영선 나 밀었다 얘기하고 당에서 말이 많네. 그럼 당에서 누가 말이 많았는지를 얘기를 해야죠. 예. 그 얘기 관련된 것들이 아마 저희 당에서 녹취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더군다나 지금 이미 나온 녹취만으로 대통령 이야기가 지금 서로 안 맞는데 추가 녹취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뭐 대통령이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할까 예. 정말 궁금한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녹취 들었던 4월 하순에 먼저 김 여사가 전화했지, 네,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대통령은 재보선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김건희 여사는 윤상현 공관위원장을 딱 집어서 2차례 전화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그거를 대통령은 믿으라고 지금 이렇게 전면 부인하고 거짓말로 해명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기자회견을 오늘 했습니까? 네, 2022년 5월 9일의 녹취를 본인이 오늘 반박을 한 거예요. 본인의 육성을 본인이 반박한 게 되는데 현장 기자들한테 들려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추가 녹취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말이 많네 당에서 이 뒤에 더 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윤한홍, 권성동이 그럽니까? 라는 취지의 답을 하고 되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이한테 얘기는 안 했다라는 취지의 답까지도 대통령이 했다라는 걸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지금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녹취화돼서 녹취로 있는데 이 녹취가 아주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이 지금 꽤 커 보입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계속해서 이렇게 뒤집는 정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육성을 본인이 오늘 부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명태균 씨와도 얼마나 많은 소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다 기억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민주당에서 그거와 대통령의 해명과 배치되는 녹취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점점 상황이 대통령이 지금 매번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어떤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내지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의 육성을 부인하고 명백히 국민들이 알고 있던 사실을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은 대통령의 계속된 해명이 거짓으로 지금 판명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야, 이거는 뭐 저래 갖고 국정 운영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딱 계속 거짓말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이에요. 보기에는. 예, 양치기 소년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대통령이 앞서 발언 들으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산에 행사를 가는데 기사가 났길래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오늘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명태균 씨 의혹이 나온 다음에 바로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반박하는 내용의 뭐 인터뷰, 입장 표명 이런 게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몰랐던 건지.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로 저는 기억하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당시에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입장이 나와야지 왜 대통령실에서 이걸 반박하느냐라는 취지의 입장까지도 대통령실에서 낸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이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한 것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모를 수가 있을까요? 글쎄, 전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대통령이 진짜 뭐 악의를 갖고 뭐 국민들께 거짓말을 하려고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시 상황만 놓고 본다면 6.1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다시 재보궐선거 7개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방선거는 정진석 당시 그 비대위원장이 했었고 재보궐선거는 윤상현 의원이 했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당시에는 좀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엊그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국민들이 듣기에 뭐 설득력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예. 대통령이 의미를 갖고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기자회견장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이게 거짓말이라고 들통날 수도 있는 얘기를 예. 직접 하셨을까라고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안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 된 입장조차도 안 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발언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인 줄 알았다. 최근까지. 그리고 엊그제라는 거는 일산 가는 길에 기사가 났길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산 가는 길에라는 게 최근 지난 5일에 킨텍스에서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정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뭐지? 라는 생각을 뭐 언론사, 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납득 안 되는 수준의 이야기였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윤재관 의원님. 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오늘 뭐랄까요? 마지막 SOS? 몸부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께 사죄 드린다고 했는데 마음에 상처 입은 분이 누굴까요?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하고 똑같습니다. 사죄를 한다고 했는데 사죄의 구체적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요. 진정성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죠. 두 번째, 다음에는 남 탓합니다. 내가 녹취를 폭로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강혜경 씨가 했고 운전기사가 했다. 예. 내가 안 했다. 대통령의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과에 대한 진정성 없죠.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모습이 똑같은 판박이다. 그래서 오늘 사자성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유유상종이구나. 이렇게 엮인 게 같은 부류의 사람이 같이 엮일 수밖에 없는 유유상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기자회견과 담화 내용뿐만 아니라 이걸 임하는 대통령의 태도, 자세 이것도 국민의 정서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회견의 모습들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질문 주제가 수시로 바뀌거나 질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잠깐만. 네네. 질문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질문이 너무 양이 막 많으면은 제가 놓칠 수 있으니까 나눠서 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면 제가 더 원활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 활동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 그러니까 질문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답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최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걸 요약을 하면 자, 맨 마지막에 뭐 대외 일정, 그죠? 대외 활동
문제, 그다음에 대외 활동을 이미 뭐 좀 자제해내지는 자제가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인 저나 제 핵심 참모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국익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꼭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닌 것은 당과의 이런 좀 편한 소통 자리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나가셨나? 그동안의 국정 성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농단은 아니겠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평양 드론 사건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다. Could you please repeat your question in English? 대통령 회견 일정이 잡히고 나서 여러 언론들 전문가들이 분석하면서 이런 내용은 꼭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언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다 들어갔어요. 자화자찬 있었고요. 가짜뉴스 언급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가짜뉴스 언급 나왔습니다. 억울한 표시 하지 맙시다라고 했는데 억울한 표시 했죠. 그리고 질문 제한 혹은 꼬리 질문은 좀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질문도 결국은 무제한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정하지 않겠다고 했었잖아요. 질문도. 그런데 정치, 무슨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26명 정도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게 무슨 끝장 토론입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그 15분짜리에 저는 사과문을 기대했는데 그냥 이 정도면 시정연설 축약본 같은데 시정연설을 왜 안 오셨는지 야당 때문에 안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자화자찬하고 그러고 나서 질문을 받는데 만약에 그 15분짜리 안에 정말 적절한 내용이 다 담기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다 담겼다면 소위 무제한 토론, 끝장 토론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는 전혀 바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고 자화자찬만 있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내용은 말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 세상에 이런 사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을 더 그냥 기만하고 농락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대통령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펜도 준비를 하고 뭔가 메모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그냥 그거는 구색만 갖춘 것 같았어요. 예. 메모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고요. 그 유난 회동에서 이렇게 팔 벌리고 위압적인 모습을 오늘 기자회견 내내 이렇게 하고 이걸 쩍팔이라고 한다면서요. 쩍팔이요. 쩍팔. 예. 이런 모습. 저는 그리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그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거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대통령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태도나 어떤 말의 톤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시 한 3분쯤 됐을 때 하나 정도만 해라고 대변인에게 반말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더 할까? 목이 아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들고 진짜 너무 실망을 더 그냥 바닷속으로 가라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12시 한 9분쯤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통령의 손짓 하나, 그다음에 한마디 말, 이걸 통해서 국민들은 그걸 다 읽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반말투의 모습을 국민들께 고스란히 정말 여과 없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건 정말 완전한 국민 무시구나. 형식도 내용조차도 대통령의 말 하나 모든 내용이 정말 이거는 왜 이런 기자회견을 굳이 해서 국민들 염장을 지르고 계시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예, 하시죠. 대국민 담화의 핵심 내용은 사과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은 이제 질의응답이고요. 사과가 들어있으면 대통령이 진중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서서 얘기를 하셨어야죠. 시작부터 앉아가지고 하다가 15분 동안 계속 앉아있다가 딱 15초 정도 일어나셨거든요. 그거를 어떤 사과의 형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기자회견의 내용들 지금 짚고 있는데 정강재 의원님. 저도 형식과 관련해서 말씀하신다면 서서 진행한다? 그러면 아마 질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메모한다 했지만 그렇게 진행하기엔 전 오히려 더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자회견에 대해서 혹평을 하려고 한 사람은 정말 뭐 끝없이 혹평할 수 있을 겁니다. 포함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대통령께서 일정 부분 태도의 변화는 분명히 보여줬다. 그리고 사과가 뭐 구체적이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처음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불찰과 부덕의 소치로 이런 결과들을 이끌었는데 포괄적인 사과,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일정 부분 외면받고 있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사과가 담겼다는 점은 평가해줘야 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